미적분을 공부하면서 p-테스트라는 걸 알게 됐는데, p-테스트가 뭐냐면 어떤 급수의 합이 발산하는지 발산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제 적분 1부터 무한대까지 모두 다 더하는 적분에서 x분의 p분의 1꼴을 전부 다 더한다고 했을 때 이 p가 1보다 크면은 수렴하고,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 지금 1학기잖아요? 1학기 시간에 배웠던 게 이제 조화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, 뭐 조화급수는 사실 증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하게 얘는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조화급수의 제곱 있잖아요?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의 제곱분의 1, 얘는 p테스트에 의하면 수렴을 한다는 건 알 수 있는데, 얘가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궁금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사인 함수 있잖아요. 사인 함수를 테일러 급수적으로 표현을 해서 거기서 뭐 어떻게 뭐 증명을 하더라고요. 근데 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급수 증명하는 걸 설명하는 사람이 어떤 복잡한 식을 갖다가 저렇게 그냥 5의 x의 4제곱, 5의 x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꼴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거는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저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알아듣긴 했지만 약간 궁금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한 내용은, 예를 들어서 뭐 5의 x 4제곱이라고 써있으면은 그게 x에 대한 뭐 4차식을 나타낸 거구나,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학교에서 미적분 뭐 풀거나 뭐 제가 혼자서 문제를 풀 때도 만약에 이런 x의 4승분의 x의 4차식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, 사실 4차식의 오른쪽 부분은 이 3차식 부분부터는 필요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5의 x의 세제곱이라고 줄여가지고 그냥 이게 8이구나 이런 식으로 쓴 적이 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맞나 싶잖아요.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쓰는 건지도 잘 모르겠으니까.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5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은 이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게 이름이 점근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. 근데 사실 뭐 그렇다는 거는 일단 알겠는데, 대체 얘를, 이 표기법에 대해서 왜 이런 표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이 점근 표기법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는지, 이거를 일단 좀 알아보게 됐어요. 그래서 알아보니까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설명할 때 이걸 쓴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점근 표기법이라는 게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라는 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시간 복잡도가 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좀 약간 사실 알고 있는 거가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좀 알아봤어요.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제가 알아본 결과를 설명해드리기에 어떤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게 설명하기가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알고리즘이 탐색 알고리즘이에요. 이제 탐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 구조 안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입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렇게 7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해볼게요. 여기서 2가 어디 있는지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냥 저기 2가 있네 해가지고 그냥 두 번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정보를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찾는지 그 방식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하나하나 다 적어줘야 돼요.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누가 그 코드를 봐도 풀 수 있게 그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많은 알고리즘을 만들었겠죠. 그렇게 많은 알고리즘이 있는데, 이 알고리즘들 중에서 뭐가 좋은 알고리즘이고 뭐가 안 좋은 알고리즘인지 뭐 이런 거를 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많이 있잖아요. 뭐 속도라든지 아니면 계산의 그 개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점근 표기법을 사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탐색 알고리즘 중에 2개를 갖고 와서 그 2개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해요. 그리고 첫 번째로 비교를 해드릴 게 선형 탐색 방법입니다. 선형 탐색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있는 이렇게 리스트가 있을 때 여기서 2를 찾겠다 하면은 첫 번째 있는 이 자료부터 뒤에 있는 자료로 넘어가면서 내가 찾는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보고,
만약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자료가 내가 찾고자 하는 자료였다면 이제 여기 있구나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건 찾았다고 하는 거죠. 이제 알고리즘이 끝난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여기서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그 n개의 자료를 갖다가 선형 탐색으로 찾을 때 계산을 하는 횟수를 갖다가 t 순차의 n이라고 하면은 이 t 순차의 n은 평균적으로 2분의 n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게 맨 처음에 있으면은 첫 번째 한 번만 계산하고 끝날 거고, 그게 맨 뒤에 있으면 n번이 걸릴 거고, 뭐 중간에 있으면은 2분의 n번이 걸리겠죠. 그러니까 그 모든 자료들의 그 걸리는 횟수를 평균을 내면은 2분의 n이 나오기 때문에 t의 순차의 n은 2분의 n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것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진 탐색이라고 있는데, 이진 탐색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리스트의 중간에 있는 숫자부터 그 탐색을 시작해요.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, 그러니까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려고 하는 어떤 데이터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물어봐요. 그래서 지금은 4가 2보다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지금 정렬이 돼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는 절대 내가 찾을 수 있는, 내가 찾고 있는 그 자료가 나올 일이 없다 해가지고 오른쪽을 그냥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뭐 중간에 있는 걸 또 찾겠죠.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되니까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번 계산을 할 때마다 계산해야 되는 자료의 양이 반씩 줄어들어요. 그래서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계산 횟수를 t의 이진의 n이라고 한다면 t의 이진의 n은 로그 2의 n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t의 이진의 n이 로그 2의 n이었고 t의 순차의 n이 2분의 n이었어요. 그런데 n은 자료의 개수니까 자연수잖아요. 그러면 로그 2의 n이랑 2분의 n을 비교했을 때 언제나 로그 2의 n이 작죠.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? 이 t의 n이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 처리에 걸리는 계산의 횟수였으니까 결국 이진 탐색을 할 때 계산을 하는 횟수가 더 적다라는 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. 따라서 이진 탐색이 순차 탐색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 라는 게 지금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거 갖다가는 그렇게 다른 표기법을 필요로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. 왜냐면 로그 함수가 2분의 x 같은 경우에는 1차 함수였는데 1차 함수보다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적다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잖아요. 당연하고 사실 우리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,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들이 복잡해졌을 때, 그럴 때는 어떤 게 더 좋은 알고리즘인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다른 알고리즘이죠.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을 하나 갖고 와봤어요. n개의 자료를 처리하는데 A라는 알고리즘은 계산이 다음과 같이 2분의 파이의 n 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00회의 계산이 필요하다 라고 합시다. 그리고 B 알고리즘을 써서 똑같은 그 작업을 수행했을 때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10만 n 더하기 10만 회의 계산이 필요하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여기서 딱 보기에는 왜 숫자가 저거는 막 많아봤자 2분의 파이면 한 1.6?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저 TA가 조금 더 적을 것 같은데 TB가 더 클 것 같죠? 그런데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니까 n이 위에는 제곱이잖아요. 그러니까 2차식이고 밑에는 1차식이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. 조금 아리까리해졌죠? 어려워졌죠, 문제가. 그러니까 이랬을 때 수학적으로 뭐가 더 좋은 알고리즘이냐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뭐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점근 표기법입니다. 점근 표기법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. 점근 표기라고 할게요. 이게 집합을 정의하는 방법이죠. 5의 gx는 fx인데 이 fx가 뭐냐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, 그리고 fx의 절대값이 m 곱하기 g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m과 x형이 존재하는 fx를 모두 모아놓은 거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뭔 소리가 싶죠? 이게 한국어로 말했는데 왠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, 약간 왠지 다른 나라 말을 듣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, 그래서 이 식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fx는 x에 대한 함수예요.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자면 아까 알고리즘 계산 횟수 있죠? t의 n,
그 t의 n을 우리가 여기선 fx라고 일반화를 해서 그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m이라는 거는 이제 g의 절대값에 곱해지는 그 실수죠. 얘는 이제 g의 x에다가 굉장히 큰 값을 곱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g의 x에다가 굉장히 큰 값을 곱하는 겁니다. fx의 절대값이 m 곱하기 g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뭐냐면, fx가 그리고 gx가 어떤 함수인지 상관없이, 그리고 x의 값이 뭐냐인지에 상관없이 m이 곱해진 이제 gx가 언제나 fx보다 크다는 거예요. 크거나 같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일단 gx가 더 크다라는 거죠. gx가 더 큰 상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x가 x분의 0보다 크다는 거는 이제 그 방금 말했던 fx가 mgx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x가 x0 이상에 있다,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x가 x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러한 m과 x0이 이제 0보다 큰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fx라는 게 방금 위에서 말했던 4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함수라는 뜻입니다.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표기법이 있습니다. 여기서 보시면 x제곱이 5의 x의 제곱의 뭐 원소라고 지금 나와 있죠. 그런데 x제곱이 2개 있어서 2개가 헷갈리니까 앞에 있는 x제곱을 fx, 그리고 5 안에 있는 x제곱을 gx라고 할게요. 그러면 gx 앞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x가 1보다 클 때 여기서 1이 x의 0이 되겠죠. 그럴 때 fx의 절대값은 언제나 이제 g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지게 됩니다. 즉 위에 있는 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x제곱이 5x제곱의 원소라는 뜻이죠.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한번 다음 예시를 또 봐볼게요. 루트 x가 5x의 원소이다 라는 내용은 뭐냐면, 이제 아까와 같이 어떤 함수 앞에 그냥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1이 m이에요. 그러면 x가 1보다 클 때, 그러니까 x의 0이 또 1이 되는 거죠. 그럴 때 루트 x의 절대값이 언제나 1 곱하기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아지죠.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다 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루트 x는 5의 x의 그 원소라는 거예요. 그러면 계속 맞는 말만 하니까 약간 뭐 잘 모르겠죠? 잘 안 들어오죠? 그래서 틀린 말을 한번 그 준비해봤어요. x의 제곱이 5x의 원소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. 여기서 실제로 한번 그 방금 썼던 식을 그대로 써보자면, 절대값 x의 제곱은 언제나 m 곱하기 x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.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x가 x0보다 큰데 x제곱이 m 곱하기 절대값 x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x0이랑 m의 순서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. 만약에 x0이랑 m에다가 어떤 수를 넣어놓고 나서 모든 x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저 x제곱이 m의 x보다 뭐 작거나 같다 이걸 테스트해보면은 언젠가는 이 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저 식을 만족하게 하는 x0, m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런데 5의 g의 x의 정의가 뭐였냐면, 이런 m과 x0이 존재할 때 fx예요.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럼 그때 fx는 당연히 5의 gx 안에 안 들어있겠죠. 그러니까 위에 있는 명제는 틀린 명제가 되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알고리즘을 봤을 때 뭐 비슷한 방식으로 어디에까지 얘가 들어갈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, 이 t의 a의 n 같은 경우에는 5의 n제곱의 원소가 되겠고요. 그리고 t의 b의 n은 5의 n의 원소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5의 n은 5의 n제곱의 부분집합이죠. 5의 n제곱이 더 큰 집합이라는 거예요. 즉 tb가 언젠간 더 커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따라서 a가 b보다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점근 표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. 사실 지금 말한 거는 점근 표기법 사용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, 굉장히 많은 점근 표기법에 대한 뭐 사용 방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일단 지금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fx는 5gx의 원소이다 라는 게 있는데,
어떤 문서에서는 이 O를 그냥 영어 O가 아니라 약간 타입스크립트 O라고 하나? 이런 이상한 폰트를 사용하는 그런 문서도 있더라고요. 특히 조사해볼 땐 나무위키에서 이 문자를 썼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원소가 아니라 그냥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이게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표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. 이게 완전 같다가 아니라 이 등호의 의미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 제가 아까 미적분 할 때 했다고 했었던 이 x4제곱분의 8x4제곱 더하기 5x3제곱 이게 실제로 8이라고 이제 맘 놓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.